자, 이번에는 이제 반죽을 다 만들고 난 후에 지금 1차 발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발효 시간은 이제 45분인데,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요 타이밍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죽 온도 조절 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반죽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미국식이랑 유럽식이 있어요. 미국식이랑 유럽식이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기 시험을 볼 때는 미국식으로 보고요. 실기 시험을 볼 때는 유럽식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필기 시험 볼 때의 미국식 그 반죽 온도 계산법은 제가 그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놨어요. 필기 시험 대비 반죽 온도 조절 올려놨고요. 나중에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영상을 찍지 않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실습을 위한 반죽 온도 조절. 자, 여기서 이제 먼저 반죽 온도를 맞춰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반죽의 온도는 발효 속도를 결정합니다. 반죽의 온도는 반죽의 되기를 결정합니다. 밀가루 흡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죽의 되기를 결정합니다. 반죽의 온도는 그리고 반죽의 발전 속도도 결정합니다. 발효 속도뿐만 아니라 발전 속도도 결정합니다. 그래서 반죽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원하는 반죽의 상태에 빨리 도달합니다. 그리고 발효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반죽이 질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반죽 온도가 낮으면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반죽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정하게 맞춰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반죽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죽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첫 번째가 실내 온도입니다. 두 번째가 재료 온도입니다. 세 번째가 마찰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작용을 해서 반죽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재료 온도, 두 번째 실내 온도, 세 번째 마찰열. 자, 그래서 미국식 계산법은 마찰열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해요. 마찰열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난 뒤에 수돗물 온도를 구하고, 그리고 수돗물 온도를 조절하는 얼음 사용량 계산법, 이렇게 해가지고 반죽 온도를 맞추는 방법을 택하는 데 반해서 유럽식은 마찰 계수를 무시하고 재료 온도로만 베이스 온도를 찾아서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수치로 뭐 미국식이든 유럽식이든 간에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쳐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식이든 유럽식이든 내가 배합표를 딱 보고 이 배합표의 반죽 온도를 몇 도로 맞추기 위해서 물 온도를 몇 도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한번 무조건 어떻게 해봐야 돼. 해보고 난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식은 이제 베이스 온도라고 해서 베이스 템퍼러처라고 하는 BT를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식은 마찰 계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 온도를 산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식이든 유럽식이든 간에 완벽하게 해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다.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경험값을 집어넣어서 다음 반죽부터 딱 맞추는 거예요. 근데 시험장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유럽식이 좋다는 뜻이에요. 유럽식. 미국식이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없다. 미국식이 더 정확합니다. 미국식이 더 정확한데 그것은 이제 무조건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쉽게 하는 방법, 저는 강의할 때는 항상 유럽식을 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 BT, 베이스 템퍼러처라고 하는 BT는 계절마다 틀리다라는 거, 틀리다. 계절마다 틀려요. 아셨죠? 이 온도는 또 지금 환절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갈 때는 한겨울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큰 오차가 발생되냐면 이게 겨울로 가면 갈수록, 한겨울로 가면 갈수록 실내 온도랑 그리고 도구 온도랑 편차가 크게 발생이 돼요. 일반적으로는 실내 온도와 도구와 실내에 있는 비치되어 있는 재료 온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겨울로 가면 갈수록 또 반대로 또 한여름일수록 이 실제적인 이 도구, 재료 온도와 실내 온도가 편차가 크게 작동을 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시험에서 그 반죽 온도의 오차 범위가 넓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도라는 것은 3도 차죠. 3도. 제가 오늘 27도인데 만점은 어떻게 되냐면 26도가 나와도 만점, 27이 나와도 만점, 28이 나와도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 편차가 3도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 오차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계절마다 BT는 틀리다. 이게 제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은 이걸 가지고 또 여름에 쓰시면 안 돼요. 지금은 11월 달이고 유난히 올해 추워가지고 새벽에는 5도, 낮에는 15도. 근데 바깥의 실내 온도랑 작업장의 실내 온도랑 또 다르죠. 그리고 지금 계절이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거랑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거랑 또 온도가 또 틀려요. 네, 실내 온도가 같다 할지라도 이 재료와 도구 온도가 틀려요. 이제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맞췄어요. 맞췄죠? 이건 제가 이제 온도를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해서 맞춘 거죠. 자, 그러니까 우유 온도를 재보니까 우유 온도가 22도야. 물의 온도를 제가 이제 산출한 거죠. 요거 이제 이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자, 우유 온도는 21도, 그 다음에 실내 온도 26도, 밀가루 온도 23도였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게 이제 우유만 들어갈 때랑 또 올해부터 2020년부터 우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유의 일부분이 또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아까 계속 몇 번 제가 매일 우유 식빵을 만드는 건 아니죠. 이제 과정이 있을 때마다 우유 식빵을 만드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몇 번 만들어 보는데 물온도 맞추기가 어려워. 왜냐면 자, 내가 물온도를 35도로 했어요. 근데 물과 우유 양이 동량이면 또 좋은데 동량이 아니야. 물의 양은 348g, 우유는 480g이야. 그래가지고 35도를 21도에 넣었더니 25.5도가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25, 내가 만약에 계산해서 25도 나와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 우유에다가 물을 몇 도로 넣어야지 25도가 나올까? 이거 맞추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그래? 같이 한번 연구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오늘 몇 도가 나왔냐면 27도가 정확히 나왔어요. 근데 베이스 온도는 어떻게 구하냐? 베이스 온도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베이스 온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밀가루 온도, 실내 온도, 물 온도예요. 액체 온도. 우유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온도의 합인 25.5도로 보는데 세 개를 베이스 온도라는 거예요. 밀가루 온도, 실내 온도, 액체 온도의 합을 베이스 온도 74.5도야. 74.5도를 보고, 아셨죠? 그럼 74.5도가 돼서 요건 내가 앞에서 경험한 거예요. 경험값이야.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또 우유 식빵을 치는 거야. 다른 식빵에도 적용을 하겠다. 우유 식빵을 치는 거야. 알았죠? 친다라는 얘기는 이제 반죽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빼. 실내 온도를 딱 재보니까 밀가루 온도가 어제와 동일하게 23도, 실내 온도 26도 이렇게 빼주는 거야. 빼면 얼마 나왔어요? 25.5도가 나오겠죠? 근데 또 뭐 겨울은 43,500원이잖아? 또 따뜻할 때가 있잖아? 그랬더니 오늘 밀가루 온도를 재봤더니 24도야. 실내 온도가 좀 높아졌네? 5분도 키고 하니까 28도가 나오네? 그러면 요게 이제 무슨 온도예요? 물 온도가, 액체 온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액체 온도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지금 이제 얘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참 이게 난감할 수도 있는데 25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35도, 내가 30도를 집어넣었어요. 21도에 그러면 내가 이제 25도를 원하는데 예를 들어 20도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직화 끓는 물에 위에다 올려놓고 같이 이렇게 온도를 물 끓여가지고 온도를 올리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시험장에. 알았죠? 왜냐면 온도를 올려야 돼. 그러니까 이 온도를 따로따로 이게 중량이 같다면 온도만 맞추면 되는 거죠. 근데 중량이 같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놓고 섞어서 내가 원하는 온도로 직화로 해가지고 온도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시험장에. 알았죠? 그래서 25도로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험장에서 반죽의 온도를 맞춰야 된다. 반죽의 온도를 왜 맞춰야 되냐? 반죽의 발전 속도를 결정하고, 반죽의 되기를 결정하고, 반죽의 발효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죽의 온도를 맞춰야 된다. 반죽의 온도를 맞추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미국식과 유럽식이다. 미국식이나 유럽식이나 둘 다 앞에 선험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그냥 아무 경험 없이 바로 맞출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미국식은 마찰 계수를 염두에 두지만 유럽식은 가장 큰 차이가 마찰 계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빵 만들 때 핵심적인 재료만, 조건만, 재료가 아니라 조건만 합으로 놓고 베이스 온도로 한 다음에 베이스 온도를 설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시험 볼 때는, 필기 시험 볼 때는 미국식 이론으로 시험을 보지만 실습을 할 때는, 필기 시험 볼 때는 유럽식이 더 효과적이다. 아셨죠? 효과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실습을 할 때 BT, 베이스 온도를 찾아낸다. 오늘 한번 해보니까 어떻게? 실내 온도, 밀가루 온도, 실내 온도, 액체 온도를 이렇게 합해서 얼마가 나오냐? 이 74.5도를 맞춰가지고 반죽을 쳐보니까, 반죽을 만들어 보니까 결과 온도가 27도 정확히 나왔어요. 그러면 74.5도는 베이스 온도야. 내일 반죽을 또 친다. 그러면 그것을 74.5도를 염두에 딱 두고 그 다음에 실내 온도를 한번 재봐. 실내 온도 시험장에 저는 여기다 온도계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온도가 저쪽에 있는데 만약에 온도계다 그러면 온도계를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돼요. 이렇게 서 있으면 실내 온도가 측정돼. 그럼 실내 온도. 그럼 내가 이제 암기한 베이스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계절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절대값은 아니지만 베이스 온도가 있죠. 우리가 이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베이스 온도 찾을 거야. 그 온도구나. 빼기 실내 온도. 그 다음에 밀가루도 한번 찍어봐야 돼. 왜냐면 겨울에는 이 공기 온도와 밀가루 온도가 달라요. 알았죠? 지금 공기 온도는 26도인데 밀가루 온도가 23도여서 내가 찍어보니까 23도, 23도 빼줘. 알았죠? 그러면 나머지가 몇 도야? 25.5도. 그러면 25.5도를 가지고 온도를 맞춰서 집어넣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거의 근사치에 그 3도 안에 편차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요. 알았죠? 그러면 요것을 다음 실습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같이 한번 만들어. 제가 이제 몇 번 해드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알아서 맞추세요 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반죽 온도를 맞추는 능력을 배양해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오늘 영상 크게 이렇게 했죠. 그 우유 식빵과 비상 식빵의 그 이스트 양은 같은데 작업 시간이 틀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요소들 중에, 채점 항목 중에 반죽을 만들 때 반죽 온도, 반죽 온도가 제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과 반죽 온도 조절법,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론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